비밀 녹음을 재판이나 징계 같은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비밀 녹음을 하면 처벌이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법인의 조아라 변호사님이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이를 위반했을 때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중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어떤 행위가 처벌이 되냐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우선 첫째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일 것인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대화의 내용,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 규모, 출입 제한 정도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게 공개된 대화인지 아닌지 판단한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사안마다 다 개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거겠죠. 일반인들이 이게 공개된 대화인지 아닌지 이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급심 판례들을 좀 참조를 해야 되는데, 하급심 판례 중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 내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언은 공개된 발언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그 녹음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고, 또 교실에 교사와 학생이 둘밖에 없는 데서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교실에서 이제 학생들이 있을 때 교사가 하는 발언들은 녹음을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건은 타인 간의 대화일 것인데요. 그래서 우선 대화의 녹음자가 대화에 참여를 한 경우라면 위법하지가 않습니다. 양자 간의 대화에서 대화자 중 한 명이 녹음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세 명이 대화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녹음을 해도 그거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타인 간의 대화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대화여야지만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화라 함은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호통을 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아니면 어디 부딪히는 소리가 나다가 이런 것들은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요건에 걸린다면, 즉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을 했다면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녹음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증거를 수집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위법하게 녹음을 한 경우에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렇게 굳이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몰래 녹음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은 명시적으로 이 법을 위반해서 취득한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을 재판이나 징계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보시면 그냥 재판이나 징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만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민사사건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그러면 다른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비밀 녹음이 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공개된 대화였다거나 아니면은 대화가 아니다거나 아니면 대화에 참여했거나, 이렇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닌 몰래 녹음의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재판에서 증거를 쓸 수 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비밀 녹음의 경우에도 그러한 비밀 녹음으로 인하여 그 녹음되는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나 인격권과 같은 개인의 인격적인 이익에 대한 제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이익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을 비교를 해서 공익이 더 우월해야지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 결론을 내리자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면 증거로 쓸 수가 없고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비밀 녹음이라 하더라도 사익과 공익 간의 형량을 해서 사익보다 공익이 더 우월해야 그래야지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 이런 사건들의 경우 뭐 초등학교에서도 발생을 하지만 유아원이나 보육원 같은 데서도 발생을 하죠. 이제 그런 사건들의 경우에 비밀 녹음을 이제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면 사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들을 처벌할 수가 없게 되는 좀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판례들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사건들의 경우에 다양한 해석을 통하여 그 녹음을 증거로 사용해서 처벌을 하는 사례들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동의 경우에 뭐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소통 능력이 그 대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사와 뭔가 대화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대화가 아니라 이제 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교실 같은 경우에는 공개된 대화다, 그래서 통신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또 교사가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이제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뭐 고함을 치거나 뭐 욕설을 하는 경우에 이거는 대화가 아니다, 이렇게 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도 하고요. 또 그 밖에도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학생 간의 대화, 공개되지 아니한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아동에 대해서 정서적인 학대가 있는지를 이제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되는 증거가 그 발언의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그 대화를 할 때 교사의 어조 아니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호통이나 이런 대화가 아닌 것들을 증거로 사용할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해도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타당성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를 처벌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되게 엄격하게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라고 판단이 내려져 버리면 거기서 이제 증거 능력이 날아가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아동학대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이 든다면,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밀 녹음이라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그 중에 일부, 즉 대화 내용이 아닌 부분들을 증거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밀 녹음을 고려를 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즉 어떤 방식으로 녹음을 했냐, 또 녹음된 게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냐, 장소는 어땠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에 내 사안의 경우에 이걸 비밀 녹음을 해서 증거를 수집할지 여부를 이제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받아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상 말씀을 드렸고요.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